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의 다소. 이곳은 당대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로 가장 부유하며 학문적으로도 유명했던 도시였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바울의 생가부터 기념교회, 그리고 한국방송 최초로 공개하는 중동 초기의 종교적 제2장소까지 그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는 우리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드디어 길리기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마침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예, 다소는 사도 바울 당시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였던 오늘날의 다소의 모습이고요. 그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중소도시로서 이렇게 도시가 존재하고 있고, 다소의 중심가에 이렇게 이르면 정말 성지순례시에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꼭 두를 수밖에 없는 두르는 곳인데, 바로 요 정원과 같은 곳에 사도 바울의 생가였던 곳이었고요. 이 길리기아 성의 가장 큰 성읍이었던 다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어린 시절을 보낸 바울의 생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고요.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을 맞닥뜨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선봉에 섰지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곳 다소에서 거의 10여 년 이상을 보냅니다. 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유대 땅에 있던 복음을 이방의 세계로 전한 정말 위대한 전도자지요. 예, 오늘날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는 이렇게 그 생가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이 물을 마셨던 사도 바울의 우물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 성지순례 중에 다소에 들으신 분들은 요게 이제 문이 닫혀 있어서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사도 바울의 우물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사도 바울의 생가가 있는 이 주변은 오늘날에도 이제 올드 시티, 생가 바로 옆에는 세인트 폴스 카페, 사도 바울의 이름을 가진 카페가 이렇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카페라는 이름도 만들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올드시티답게 옛 이 돌집들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여관, 숙소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나마 관광객이 사도 바울 맞은편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오래된, 그렇죠, 오래된 건물들에 카페를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여관을 만든 것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을 찾아온 그러한 정취를 느끼는 곳이고요. Very nice. 사실 대부분이 다 이제 무슬림일 텐데 이렇게 이 성화 하나 이렇게 걸어 놓는 것도 이곳을 찾아온 순례객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모습이고, 바로 이 근처에 이제 이 로마 시대 때의 로만 로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도시, 현대 도시에 이제 묻혀 있지만 이렇게 드러난 것들을 보면 이게 오리지널 로마 시대 때의 로만 로드입니다. 이 길리기아의 수도였던 다소는 당대 최대의 도시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수준 높은 교육과 또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전도자로 변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는 이렇게 로마 시대 때의 오리지널 로만 로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부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다소를 중앙을 관통하는 로만 로드가 이렇게 얼마나 견고하게 도로를 만들었으면 지금까지도 아주 잘 이렇게 남아 있고요. 예, 얼마나 화려했던 도시였는지, 번성했던 도시였는지 일부 드러난 유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날에는 정말 중소도시의 자그마한 도시였지만 당시 길리기아 지역의 최대의 도시였던 또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자, 이 로만로드 바로 옆에 제가 사실 이 다소에 오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르는 식당입니다. 이게 또 아침 일찍부터 하기 때문에 뜨끈한 스프에 아침 식사 잊지 마세요. 우리 요거 이제 파차라고 하는 곳인데요. 양고기를 이렇게 이제 해서 뜨끈한 음식에 정말 오래된 집이고요. 유명합니다. 현지인들에게도 뜨끈한 국물에 이제 이렇게 양고기를 해서 이제 빵을 넣어 먹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밥이 있으면 밥을 달라고 해서 밥을 말아 먹으면 정말 변함없는 우리 한국의 이 곰탕, 설렁탕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생가 바로 옆에 이렇게 로만 로드에 있는 이 식당 잊지 마시고 자 오늘은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아주 얼큰한 국밥, 정말 국밥이에요. 이렇게 고기가 들어가고 마늘과 이 고춧가루, 핫소스를 넣은 것인데 정말 우리 맛하고 같습니다. 모르구나. 아쉽게도 이제 밥이 없어서 오늘은 빵으로 대신 이렇게 하는데요. 뭐 빵이나 밥이나 이렇게 해서 밥만 있으면 딱인데 사도 바울도 그리워했을 바로 다소에서의 김치를 먹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잡사 중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열무김치 아주 제격이었던 다소 바울의 고향에서의 식사였고요. 이 파차라고 하는 이 메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는 또 다소와 이 바울과 관련해서 무엇이 볼 수 있는가를 이제 돌아보는데, 이곳에 세인트 폴스 처치라고 하는 옛 가톨릭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는 이렇게 바울을 기념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네, 정말 이 무슬림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고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전도자의 고향이었으니 정말 이 비잔틴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번성했던 기독교의 도시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다소 박물관에 그렇게 유적들이 잘 전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는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말 멋진 성화와 함께 주님을 예배했던 다소의 실제 교회였던 곳입니다. 아직까지도 보존을 잘 하고 있어서 이렇게 순례를 가게 되면 정말 바울을 생각하며 예배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곳에 이제 관리인들이 그 예배를 맡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는 없지만 터키가 이제 무슬림 국가가 되면서 이 교회의 기능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교회라 부르지 않고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방을 해서 전혀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성화 하나 정도는 걸어놨습니다. 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그의 고향 다소, 또 그곳에서 보는 이 바울의 성화도 마음에 와 닿았고요. 하루속히 이곳이 예배의 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소의 옛
이 관문과 같은 시 게이트, 즉 바다문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날 이 클레오파트라의 문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원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문이었다고 그럽니다. 고대에는 이 바로 다소 앞에 바다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다소는 항구를 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내륙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이 문이 그 역사를 말해줍니다. 이 문 자체가 바다로 향하는 문, 그래서 시게이트, 바다의 문이라 이렇게 붙여져 있었죠. 그리고는 이 다섯 사람 바울로 인해서 바울의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 19세기에 무슬림 정권이 들어오면서 클레오파트라의 문으로 다시 이름이 붙여 지금까지 옵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다소의 그 역사를 말해주는 문이죠. 사실 이 타우루스산 남쪽 이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였었고요. 가장 부유했던 도시, 가장 학문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다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졌던 도시가 바로 다소입니다. 이 다소야말로 이 아시아에서 본토 내륙으로 들어가는 사실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사도 바울이 2차와 3차 전도 여행 때에 길리기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는데 바로 이 터키 내륙에서 이 길리기아 지역으로 오는 유일한 통로, 그 협곡, 바로 그 협곡 자체가 길리기아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는 이곳에서 마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역사, 그리고 40여 년 후에 태어났던 사도 바울의 고향이 바로 이곳 다소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라서 수리아 지역을 지나 길리기아 지역에 들어왔고요. 이곳 다소를 거쳐서 이제 다시 갈라디아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까지 연결되는 바울의 2차 전도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보는 이 다소의 현대의 도시 모습입니다. 자, 이곳에요. 한때의 비잔티 시대 때까지만 해도 또 이 투르키의 이 무슬림 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르메니안들이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있습니다. 에스키 모스크라고 하는 곳은 11세기 이 아르메니안 왕국 때에 지어진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이것이 후에 지금 모스크로 변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면 예배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말 부흥했던 기독교 도시 다소, 이슬람 정권이 들어오면서 오스만 제국서부터 셀죽과 오스만 제국 이어서 현대 터키 이르기까지 교회를 들어오는 입구고요. 이게 이제 강단, 이게 동쪽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예배의 그리고 이제 더 교회가 메카를 향해서 새로운 설교단이 교회 옆구리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마음이 아팠습니다. 메카 방향이지만 우리 교회는 동쪽을 향해서 제단을 만든 교회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던 곳에 이제는 무슬림들이 이곳을 모스크로 변환시켜서 이곳에서 코란을 공부하는 장소가 되었다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정말 아름답게 아치형으로 지어진 이렇게 무슬림들이 이제 자신들의 코란을 읽는 장소로 변해버린 다소의 옛 교회의 모습을 보며 참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현장이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있는 바로 옆이 또 사도 바울 시대 때의 목욕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무너지고 일부만 남아 있지만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큰 목욕탕이 있었고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도 바울 자신도 본인을 소개할 때에 소성읍이 아닌 다소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라 할 정도로 보면 로마 시대 때의 가장 큰 식민 도시 중에 하나가 다소입니다. 다소는 로마 시대 때뿐만 아니라 이미 헬라 시대 때에서부터도 거대했던 성읍이었죠. 도시. 바로 이곳에 거대한 목욕탕의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욕탕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도 어린 시절부터 또 후에 2차 전도 여행 시에 다시 방문했다면 역시 사도 바울도 추억을 하며 왔을 목욕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목욕탕, 로마 시대 때 목욕탕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2차 때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견고히 하고 갈라디아의 더베로 넘어간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이곳 고향에 와 있을 때에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소문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에게 들리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이곳 다소에 와서 바울을 스카우트해 갑니다. 자, 바울 시대 때의 목욕탕의 규모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목욕탕의 유적만 보더라도 얼마나 거대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일부 남아있는 로마 시대 때의 목욕탕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떠올리는 그런 중요한 현장이었고요. 특히 이 그 다소에 아주 굉장히 소풍 장소로 역사적으로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가 또 알렉산더 대왕도 이곳 찾을 정도로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 강인데요. 다소의 폭포라 그래가지고 2m 높이의 격차에서 폭포가 형성된 곳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물이 말라서 마치 연못처럼 되어 있지만 이 다소 강이 관통되는 그 강가에 물이 한참 많을 때는 이렇게 폭포를 여러 군데서 이루면서 흘러가는 곳.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도 안토니오를 방문했을 때 이곳에서 유희를 즐겼고요. 또 어린 시절 사도 바울은 바로 이곳을 자주 찾으며 물놀이도 하고 아름다움을 즐겼던 다소의 폭포입니다. 예, 지금은 약간의 물이 흐르지만 이 물이 아주 흘러 넘치면서 정말 멋진 다소의 소풍 장소로 유명했던 다소의 폭포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물이 마르면서 폭포는 볼 수 없지만 이전의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폭포를 이룬 곳이었고 또 비가 오고 물이 많이 흐르게 되면 다시 또 폭포를 이룬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이곳을 지나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다소의 이 강, 타르수스 스트림, 이 강이 너무 이쁘고 시원해 보여가지고 여름이니까 그냥 부하들을 세워놓고 풍덩 들어가서 땀을 식히고 막 수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래서 이 감기가 걸린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사경을 헤매고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원을 찾으니까 이 다소의 한 의원이 이제 처방을 해서 약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하가 폐하 어떻게 믿고 이 약을 먹습니까? 이게 황제가 갈등이 된 거야. 이게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약을 받았는데 또 부하들은 혹시 이게 독을 탄 약인지 어떻게 아느냐.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막 갈등하는데 그 의사가 믿음이다. 나를 믿고 드시면 낫는 거고 나를 믿지 못하면 먹지 말아라. 그때 이제 약사발을 탁 두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 나는 적어도 의사는 믿는다. 그리고 그 처방해 준 약을 이 다소의 강은 이 알렉산더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은 병을 치유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일화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길리기아 지역에 특히 다소에 아주 오래된 신전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물론 분명히 다소 이 바울 시대 때도 있었는데 이 거대한 100여 미터가 넘는 돌을 깎아 만든 신전이 다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자, 그래서 이제 물어 들어가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또 이곳 지역을 수소문한 끝에 열쇠를 가지고 이건 좀 역사적인 거예요. 사람이 왔어요. 한국 방송상 최초로 사도 바울의 고향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적인 제의의 장소를 보는 순간에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와. 역대 이제 제국에게도 중요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곳에 거대한 신전 제의 장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터키 정부에서 기록한 정보도 있지만 실제 독일의 고고학자가 30년 전에 이곳에 와서 해준 이야기로는 어쩌면 중동에서 가장 이 초기에 종교적인 제의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이미 존재했었고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곳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This is the altar. Yes, this is the center of here. 종교의 제의적 One 중심지였다. time in the some centuries, Yes. they were using here for the religion. Sure. You Yes. understand Sharings. what I mean? 예, 종교적 장소로 이렇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장소가 다수에 있었고 정말 많은 추측이 있을 뿐이지 어떻게 다소에 그것도 2000, 3000년 전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장소에 제2의 장소가 되었고 확실한 건 로마 시대 때에 이러한 거대한 제2의 건축물을 지었느냐는 미스터리입니다. 이 다소의 고고학 당국에서는 하드레는 황제 때에 허락을 받고 거대한 황제 신전을 지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언제부터 이 장소가 제의의 장소였었고 그 목적은 뭐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 때에 이 거대한 신전이 바로 이 다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를 이렇게 길리기아 지역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곳 다소를 떠나서 더베로 갑니다.